뭘 잘했다고 여기 지나가면 지금 포함 치고 있어요. 왜 거기서 포함을 쳐요? 왜? 아니 왜? 포함 쳤잖아 그래. 포함 치면 안 되나? 의원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개회했습니다. 개회했어? 네, 자리를 떠날 수 계세요.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선진화법 위반에 맨날 국회법 145조 1항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제가 입장하는 것을 물리력으로 방해한 분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모두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 유지권을 발동할 예정입니다. 우상봉 간사 들어가세요. 퇴거 명령합니다. 들어가세요. 자, 게다가 여야 의원들은 서로 다쳤다면서 이 사안을 놓고 공방까지 벌였습니다. 역시 영상 확인해 보시죠. 전현희 의원님, 얼굴에 상처 입었습니까? 잠깐만 나와보세요. 지금 계속 상처를 입은 것 같아서 지금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회의장 들어오려다 지금 상처 입었습니까? 한번 보세요. 잠깐 떼보세요. 잠깐 떼보세요. 허리가 안 좋습니까? 네, 다쳤습니다. 거기도 좀 멍든 것 같은데. 네. 괜찮으세요? 회의장에 들어오는 의원을 저렇게 물리력, 폭력을 행사해서 고통스럽게 합니까? 누가 했다는 거 확인하셨어요? 확인해서 적절한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설마 민주당이 그랬겠습니까? 신원 불명의 국힘의 의원님들도 계셨고 보좌진들도 있었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들어오는 과정에서 밀치고 몸싸움 과정에서 제 오른쪽 뺨을 누가 주먹으로 쳤습니까? 어디에 부딪힌 거예요?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만 위해를 가했고 그 전현희 의원님은 송석준 의원님 감초처럼 그러지 마세요 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좀 조용히 하세요. 사람이 다쳤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저 고동길 의원도 다쳤어요. 아까 법사위원장님 발표질 하잖아요. 그거 생각하세요? 뭐라고요? 지금 말을 발표했어요. 누가 밟았어요? 왜 왔어요 그럼 여기를? 이게 사실은요, 오늘 법사위에서 열린 이 청문회가 굉장히 묵직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쟁적인 그 자리였거든요. 근데 저렇게 또 설전을 벌입니다. 누가 다쳤는가.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뭐 영상 통해서 몇 가지 모습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이 청문회를 열은 자체를 놓고 좀 여야가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 오늘 청문회는 우선 불법 청문회 아닙니까? 국회법에 명시적으로 제외되고 있는 청원의 대상이 아닌 것을 청원이라고 올렸고, 근데 그동안에 청원권에 대해서 청문회가 이루어진 적도 없었고 또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항의하는 거는 바로 불법 청문회가 이 엄중한 시기에 국회의 법사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국민들께 호소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불법 청문회라면 여기에 왜 와 계십니까? 불법 청문회에 참석하는 이유는 뭡니까? 불법 청문회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여기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대 사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65조 1항 조항에 따라서 청문회를 위원회 의결로서 의결한 바 오늘 청문회는 합법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우선 뭐 시작부터 아수라장에 가까운 모습으로 출발했어요. 청문회 모습이.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뭐 회의는 진행이 됐는데 여당 의원들의 반발도 나왔고요. 지금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그리고 소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 나와 계신데요. 우선 최경철 위원.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이거에 관해서 다루는 청문회입니다. 1차 청문회인데 이 청문회 개최 이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탄핵은 헌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조항대로 지금 야당이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청원 청문회까지 하는 이유를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죠.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했고 예.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절차에 따라서 하지 못한 이유는 예. 탄핵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민주당은 잘 아는 거죠. 아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떠들어서 온갖 난리를 치면서 시끄럽게 사유가 만드는 안 되는 걸 아는데 청문회를 여는 거는 그러니까 탄핵이 되지 않으니 청문회를 통해서 대통령을 흠집내고 비난하려는 그런 의도가 깔린 것이죠. 그것을 갖고 지금 국회를 저렇게 낭비적으로 운영하는 예. 민주당을 보고 국민들이 지탄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민주당도 저 탄핵 사유가 안 되는 걸 알죠. 그리고 이 최상병 건은 예. 지금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은 청문회가 청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가 국민청원을 받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개씩 들어오는 것을 예. 그때 답변을 보면 수사 중이라 수사를 지켜보는 게 맞다고 항상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답변을 했습니다. 예. 수사를 지켜보고 그 수사에서 뭐 대통령이 잘못한 게 나오면 당연히 탄핵을 하면 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의결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 저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것인데 민주당도 잘 압니다. 그것이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고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지만 저렇게 떠들어서 결국에는 노리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문제를 덮기 위한 그러한 술수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소영주 소장께서는 이 청문회가 열리는 이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참 궁색하다.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불법 청문회라고 주장할 것 같으면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상임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국회 입법부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서 말하자면 국회법에 의해서 의결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뭐 국민의힘이 안 들었다 하더라도 민주당 의원들이 이 법에 저촉돼서 이거를 안건 의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라는 구성이 그렇습니다. 이게 의원들만 와서 상임위를 땅땅 때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입법고시를 보고 들어온 국회 사무처의 직원들과 전문위원들과 많은 사람들이 법적 검토를 통해서 의결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국민의 청원이라는 것들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하소연할 때 없을 때는 예. 국민이 청원을 통해서 그걸 풀 수 있게끔 하는 게 헌법 제26조에 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원 절차에 대해서는 국회가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고 따지고 보면 이게 탄핵 청문회라는 게 정확하게 탄핵을 청문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청원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청원 내용에 대해서. 청원이 뭐냐? 국민들이 지금 어떤 이런 그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사안들 때문에 너무나 견디기 힘들다라고 해서 탄핵 소치에 이르는 청원을 합니다. 라고 140만 명이 국회에다가 서버가 터져나가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외면한다? 안 되죠. 헌법에 보장된 권리고. 그다음에 이 청원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는 건 뭐냐? 이 청원이 타당한가를 청문회를 여는 겁니다. 탄핵을 청문회 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국민의힘은 이상하게 예. 탄핵을 이걸 알아보려고 한다? 결국에는 청원 절차에 따르는 것은 타당성 검토입니다. 그게 법에 나와 있어요. 국회법에요. 그래서 청원 소위를 두고 이 국민들의 140몇 명의 청원 자체가 타당한가를 검토해서 타당성이 없다라고 청문회를 통해서 판단이 되면 예. 이 청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단순한 법적 절차를 가지고 지금 지뢰 수도권 보고 논란, 자라 보고 논란, 수도권 보고 논란다고 지금 뭐 탄핵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이거는 너무나 좀 국민의힘에 뭐가 찔리는 게 맞나 싶어요. 자, 지금 두 분 패널도 의견이 많이 달라요. 지금 여야도 완전히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저런 충돌하는 모습까지 비쳤고요. 뭐 시작할 때 뭐 다쳤다, 어쨌다 이런 얘기가 나갑니다. 자, 오늘 청문회가 1차 청문회예요. 2차 청문회는 또 향후에 또 열리는데 오늘 1차 청문회에 다루는 대상은 최혜병 순지 사건입니다. 이에 관련된 증인들 불렀고요. 뭐 불출석한 분, 출석한 분 있어도 오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특히 당시에 사단장을 맡았던 임성근 전 사단장이 오늘 출석을 했는데 관련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와 관련하여 허위 진술하기 위한 의도로 오해를 받았던 것 같고 네. 선서하고 그런 오해도 받지 않고 네. 당당하게 진술하려고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는 거부하겠습니다. 한편 오전에 증인 선서를 거부하였던 임성근 증인께서 선서 의사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공수처로부터 금년 1월 달에 휴대폰 압수수색 당한 적이 있죠. 있습니다. 그 비밀번호 알려줬습니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알려줄 의사는 있는데 쇼. 근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 아주 특이한 분을 만납니다. 휴대폰을 새로 마련했겠죠? 마련했습니다. 그 휴대폰 한번 좀 제출을 좀 해주시죠, 지금. 그리고 본인의 입회하에 조금 있다가 확인하는 절차를 한번 취하려고 하는데. 자, 저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모습도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임성근 전 사단장 앞서서 보내면 비밀번호 뭐 기억 못한다 뭐 이렇게 하고 뭐 내 휴대폰 뭐 새로 산 휴대폰 얘기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임성근 전 사단장이 누군가에게 보냈어요. 아까 질문한 의원 있잖아요. 박균택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나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앞선 화면 다시 한번 불러줘. 이렇게 누군가에게 보낸 거예요.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하나.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 물어보는 것 같은 문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지금요. 성주 소장님. 네네. 일단 기억 못한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서 약간 자문을 구한 듯한 문자 보내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 임성근 1사단장이죠. 전이라고 하죠, 지금은. 근데 저분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이래야 되냐라는 싶을 정도로 저분의 청문회에 임하는 여러 가지, 저번에도 입법청문회 나왔고 이번에는 이제 청원청문회 나왔지 않습니까? 네. 왜 저렇게 저분을 보호하려고 여기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와야 되죠? 국정이 혼란스럽고 입법부가 혼란스럽고 정말 이분을 구할 정도의 정성으로 정말 국민들이 민생 물가에 고통받는 국민들한테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 정치와 이 국정 운영하는 윤석열 정부가 더 사랑을 받았을 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 문자 메시지가 뭐냐면 본인에 대한 선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자문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문을 구하는 사람이 변호사가 아닙니다. 현직 검사입니다. 아, 그렇게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저 문자를 받으신 분이?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이 본인과 친분이 있는 모 지방의 검사입니까? 검사입니다. 현직 검사. 현직 검사인데 저거를 자문을 구해서 자문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생각도 못 하시는 분이 해병대 1사단장이고요. 이런 판단을 못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온통 혼란에 휩싸여도 본인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저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앞서 자료화면에도 있었지만 박균택 의원이 물어봤잖아요. 그 휴대폰에 대해서 공수처에 제공한 거에 대해서 떳떳하면 동의하시겠냐? 동의할 마음이 있냐 없냐 했다 우물쭈물하다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동의하시면 비밀번호를 공개하세요 그랬더니 비밀번호를 까먹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아니 이게 도대체가 아니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 최희병의 죽음에 가장 책임을 져야 될 이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생각이 있으신 분인지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다. 최영철 편집위원 오늘 사실 약간 저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뒷말처럼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문자도 보내고 또 그러는 거 또 포착이 됐네요. 그러니까 저 국회 청문회장에서 특정 검사하고 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임성근 사단장이 공직자가 맞느냐는 의문을 가질 만큼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지금 물론 혐의는 벗었습니다. 그 경북경찰청 수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고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불기소 의견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는 벗었는데 저렇게 떳떳하게 지금 수사 결과도 저렇게 나오는데 저분이 자꾸 행동을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조변석계식으로 하니까 지금 더 비판이 제기되는 겁니다. 군인답게. 제가 지금 현직 해병 1사단장하고도 뭐 가끔 봅니다만은 군인답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군인은. 근데 저분은 조금 행태에 문제가 있다. 태도에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경찰 수사에서 혐의까지 벗겨졌는데도 쓸데없는 누명을 자꾸 쓰고 있다. 저번에 행태를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좀 자문을 해보고 성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증인 채택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뭐 증인 누구 나와야 됩니다. 또 이런 주장이 또 이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는데요.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법률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주진우 법사위원께서 최혜병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증인 선언을 하시고 나서야 이 입증 책임을 다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정도 조치를 위원장께서 받으시고 나서야
법사위원으로서 질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의원님, 02800-7070과 본인이 통화했다는 것을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누구랑 통화했는지는 혹시 밝힐 수 있습니까? 아니, 위원장님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만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국토부 장관 비서관하고도 통화한 게 있죠. 대통령 주진우 비서관하고도 의원님, 직접 통화합니까? 주진우 의원님,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위원장이 거죠. 확인한 제가 제 이름이 언급되면 국회법상 반론 발언권이 있습니다. 충분한 발언권을 국회법 몇 점? 김건희 씨는 증인으로 채택이 됐지만 여전히 윤석열 용산 대통령은 빠져 있습니다. 윤석열 용산 대통령을 증인으로 다시 채택해 주십시오. 저렇게 이제 주진우 의원 놓고 뭐 과거에 통화를 한 거냐 어쩌냐 그게 뭐냐 뭐 이런 것처럼 좀 설정이 있었고요. 그 와중에 또 뒤에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 채택해서 주장을 했네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수사의 외압을 행사했다고 자꾸만 의심을 하고 계신데 지금 수사의 외압을 행사했다는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가 임성근 사단장이지 않습니까?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저렇게 뭐 그 엉뚱한 일을 벌였고 결국에는 대통령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야당 주장의 요지인데 예. 임성근 사단장이 지금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데 자꾸만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는 것은 너무 과하게 진도가 나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올 리도 없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련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예. 사건과 무관하게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서 자꾸만 끌고 들어가는 일종의 물귀신 작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지금 대통령이라는 자리는요. 예. 우리나라 선출직 공무원 중에서 유일하게 전국 선거 단위로 뽑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대표성은 굉장히 높은 것인데 예. 이 뭐 아까 무슨 용산 대통령 이러면서 대통령을 뭐 부르는 것을 아주 뭐 동네에 무슨 누구를 부르듯이 친구 부르듯이 저렇게 한다는 것은 국회의 위엄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저는 좀 자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청문회 지금도 아마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또 한 차례 더 잡혀 있죠. 그땐 또 다른 사안인데 아무튼 여러 가지 모습이 오늘 나타났습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출발을 했죠.